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닷새 만에 하락세를 끝마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일까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국내 증시에는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전에 세워봤던 작전들을 기반으로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0.10% 강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면서 2,335포인트 선 혹은 6포인트 선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0.18% 정도 상승하면서 70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분 모시고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여민 FP, 유영아 과장과 함께 오늘도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전에 저희가 챙겨봐야 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한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었죠. 눈과 함께 강추위는 한 발 물러났는데요. 날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4거래일 연속의 파란불이 하락세를 끊고 한 발 물러날 수 있을지 함께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한국은행이 물가지수 중심의 통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4거래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예상치 않게 10년 국채금리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이 주요국의 국채 심리도 동반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빨간불 켜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도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 가까운 상승폭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전장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 금리 인상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지만 또 이익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 관련주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먼저 제주은행입니다. 최대 주주인 신한은행 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전환시킨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더욱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지주가 해당 소식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내면서 강보합 출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100원 상승한 13,8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푸른 저축은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7% 넘는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으면서 1.7% 하락한 14,450원의 예상 체결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CI 평가 정보입니다. 신용 조회와 채권 추심 또 신용 평가를 진행하는 기업인데요. 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장 10% 넘는 상승폭 키워준 종목인데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5% 넘는 상승 하락폭을 키워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이노스 매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가 임상 이상 첫 단계에서 3가지 용량을 모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빨간불 켜고 3%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52% 상승하면서 5,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이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다변화 전략 중 하나인 2차 전지 양극재용 나노금속물 산화물 소재 산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어제장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9.83% 상승했는데요. 오늘장에서 역시나 13%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000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강한 흐름 이어갈 걸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주목해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 지난 7일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사망자가 증가하는 걸로 보이지만 중국 당국의 코로나 사망자 통계는 보름 동안 7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통계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서 대륙 내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계속해서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의약품과 진단키트 또 원격 교육 관련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경보제약입니다. 의약품 관련주인데요. 어제장에서는 1.8% 하락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1.34% 파란불 켜고 8,09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유니온제약입니다. 의약품 관련주인데요. 어제장에서는 하락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특징주 일동제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지난주 중국발 의약품 품귀 현상에 6거래일 연속으로 정말 큰 상승 모멘텀을 자랑하다가 최근에는 3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반등이 기대되는데 오늘장에서 역시나 하락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2.25% 빠지면서 39,1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캠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 원격 교육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이죠.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어제장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인 1,855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죠. 이르면 내년 1월 초에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의 승인이 기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 신약 허가 관련주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플바이오입니다. 어제장에서는 15% 가까운 상승폭을 키워줬는데요.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오늘장에서는 보합권에서 15,25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퓨처캠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를 만드는 기업으로 확인되는 종목인데요. 오늘장에서는 2.24% 상승폭 키워주면서 9,58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특징주 샤페론입니다.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데요. 어제장에서는 5.97% 거의 6% 가까운 낙폭을 키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3% 오른 7,0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만이 이 3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끊고 상승 전환하면서 빨간불을 켜냈고요. 그밖에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는 1.5% 넘는 낙폭을 키우면서 58,000원대로 떨어지는 모습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3위부터 5위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특히나 1.6% 가까운 낙폭을 키우면서 10,000원 내린 62만 1,0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기아가 홀로 보합권에 머물렀고 그밖에 모든 종목에는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하락세가 역시나 두드러졌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는 현대차부터 네이버, 기아가 모두 빨간불을 켜내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 7위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가 1% 넘게 하락하면서 7,000원 내린 63만 8,0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주도 1% 넘게 상승하면서 네이버가 18만 2,5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LNF와 카카오게임즈의 낙폭이 특히나 두드러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이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끊고 다시금 하락 전환하면서 42,000원대로 들어섰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HLB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1위부터 4위 종목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가 1%대의 상승폭을 키워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HLB 같은 경우 3% 넘게 빠지면서 33,35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던 에코프로만이 빨갛게 물들었고 셀트리온 제약이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포로비스가 4%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크게 주저앉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크게 낮아졌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에코프로가 2.6% 상승하면서 11만 8,300원의 예상 재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2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근길 잘 출근을 하고 계시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일단 시장 상황 먼저 살펴보면 간밤에 뉴욕 증시 오랜만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죠. 국내 증시에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짚어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개장 상황 짚어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을 해주긴 하네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상승한 영향이 크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 최근에 그 하락이 좀 며칠 계속 나왔었죠. 그러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부분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처음에 약세를 보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좀 대부분 좀 컸었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다른 산업재를 비롯한 이 어떤 IT 쪽에서의 그 최근의 하락세에서의 종목들은 그래도 뭐 큰 상승세라기보다도 많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종목들에 의한 시장의 전체적인 그 투심에 대한 약간 악화가 있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좀만 본다면 시장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큰데요. 오늘 현재 그 오리온이 5.88%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온에 대한 시장에서도 높은 실적 추정을 지금 실적 추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죠. 특히 이제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 월드컵 기간 쪽에서의 소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수요에 대한 또 이제 가격 인상까지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지금 키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 11월 실적을 발표했죠. 영업이익이 140억, 작년 대비해서 26%까지 올라간 걸 본다고 올라간 부분을 보였었고 특히 중국 쪽에서 영업이익이 210억을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쪽 전체 국내 매출액보다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늘 오리온의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성이 2.43%, 마니코가 1.24%, 사두시푸드가 1.07%, 크라운 제과가 0.82%, 우학이 0.8%, 사조대림이 0.78%, 템페식품이 0.7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기가 7.18%, TIM이 1.48%, 가스코가 1.43%,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1.34%, 두산에너빌리티가 1.29%, 현대건설기기가 1.28%, 대동이 1.24%, DY파워가 2.21%, 한미반도체가 1.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철강금속 업종도 제 포스코스틸리온이 지금 5.26%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포스코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그룹 쪽에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도 좀 되는 게 이제 포스코 그룹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포스코도 제2 어령 공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0일 만에 지금 가동했다는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이제 포스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또 다시 한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SHD가 3%, 하이스피 1.79%, 금강공업이 1.27%, 세아투수강이 1.08%, 포스코홀딩스가 2.0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복 업종도 괜찮습니다. 인디에프가 3.29%, 한세식업이 2.56%, 한섬이 1.5%, FNF가 1.46%, 장림도 1.0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지금 3.2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그 섬유복 업종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목별로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본다고 하면은 금속 업종이 지금 1.76%로 시장대에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현재 14.18%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부터 리튬 관련주들이 대량 생산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리튬 가격의 상승 부분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그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가 지금 그 배터리 그 초고순도죠. 이 수산화 리튬에 의한 원료 투입이 시작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11.98%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이 포스코 그룹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고, 오늘도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특히 리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SI가 2.57%, 한창산업이 2.2%, 원하이텍이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정보기기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ECS가 5.8%, BNGT가 4.18%, 센트글로벌이 1.93%, 에이르2가 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제약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샤페론이 4.47%, 브리지바이오테라피틱스가 3.38%, 제테메가 3.35%, 한국유니온제약이 3.07%, 테라제니틱스가 2.98%, NK맥스가 2.9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섬유의료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그 GH 신소재가 9.38%, 원폭물산이 7.37%, 크리스 FNC가 1.6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코스피 200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큰 폭의 등락폭이 나오곤 있지는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0.51%, 그리고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스, SK하이닉스 보합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1%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기업도 많이 없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그 2%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종목들도 시가총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오늘 좀 반발 매수세가 몰리면서 좀 상승폭 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FNF가 1.46%, 코스피 200, 특히 50 안에서는 FNF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한파죠. 많이 오늘 지금 말씀하셨던 눈도 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우터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섬유의복 업종 안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MLB랑 디스커버리, 브랜드 보유, FNF 성장세가 제 눈에 좀 띄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 패딩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대표 브랜드 보유 더 네이처홀딩스죠. 더 네이처홀딩스에 대한 매출액도 좀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업을 본다고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세트메스케어 1.09% 상승, 에코프로의 0.1% 하락, LNF가 1.47% 하락, 카카오게임즈 0.3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2.15% 상승세를 제외하고는 2% 이상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개장 상황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설명에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징적으로 크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이 없는 가운데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모멘텀이 없는 시장이라는 게 체감이 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약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내년에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약세가 좀 되고 있지만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보면은 제가 어제 단기 9.51, 5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숫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반등에 좀 성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나스닥 다우존스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 일주일 정도 하락, 그 다음에 십자도정 이후에 일주일 정도 약세, 그 다음에 일주일 하락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죠. 물론 여기서 실적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밀려줄 여지는 있어 보이지만은 다우존스 부분들이 삼각 수렴의 형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여준 다음에 방향성이 현재 드러날 가능성이 조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루한 박스권의 흐름, 수렴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 다우존스가 상당히 강하게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라졌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올라간 상승했던 파동들이 다시 한번 재차 상승 파동이 되려면은 조정 파동의 균형적인 흐름들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라간 상승폭의 어떤 기간의 대칭 국면만큼 조정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행보 장세의 흐름들이 좀 가시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리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고점이 이제 14수,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쌍봉을 형성을 했고 또 3주 정도의 좀 지루한 하락을 했기 때문에 61선 또는 볼륨 인제 하단선은 약간 깨지지 않을 거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질적 반등이 들어와 주면서 20, 60일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방 방향성 변동성도 약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예측은 상방 변동성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였던 변수도 당연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주주 요건 관련된 부분, 금투세 관련된 이슈 이게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조금 장세 어떤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그중에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프롬바이오라고 제가 어제 특징 종목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이슈가 약간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은 삼각수렴 형태, 상승사파 형태를 계속 매집형 거래량이 보여주다가 오늘 6% 넘는 어떤 상승폭 거래량을 봤을 때는 어제 거래량들을 좀 상회하는 부분에 해당이 좀 됐죠. 그래서 이제 15%가 넘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면은 착실은 하셔도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이슈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것이 좀 좋다는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부분이 뭐 레몬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그런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어떤 흐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 한번 이슈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제일 이제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분출한 부분들이 이제 포스코 엠텍입니다. 아마도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고 오늘 크게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일반 리튬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의 시장의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 그룹주 관련된 이슈, 포스코 엠텍, 현재 이런 부분 포스코 케미칼 유시에서 포스코 현재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만약에 이제 조정을 보이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 흐름들 약간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순환매 차원에서 약간 후발적인 종목군들 잠깐 보면 일품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 급락을 좀 했던 종목군 중에서 반등과 순구력이 5일선 안착을 좀 했던 현재 부분들 GN1 에너지 종목군들도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 약간 보여주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포스코 그룹 대장적인 약간 무겁고 안정적인 흐름의 종목을 만약에 오른다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무겁고 안정적인 흐름들을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급등에 대한 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향보 국면이 진행이 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 60일 어떤 수렴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업종하고 달리 현재 2차 전지 부분들은 업황이 글로벌 업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3개월마다 이제 실적 분기, 또 3개월마다 실적 우상향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3개월 주기 사이클을 약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60일 사이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아직 탄력이 약간 무거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오늘 움직임이 이제 2차 전지 리튬 쪽으로 먼저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R소프트라는 종목이 약간 오늘 크게 오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재택 관련된 코로나 이슈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한번 캔들의 의미를 보시면은 이제 출발 캔들의 모습을 그대로 암시를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전형적인 어떤 차트의 또 교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쪽 재택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제 ECS라는 종목군도 시총이 약간 가볍지만은 현재 최근에 대량 거래가 좀 터지고 다시 한번 밀렸어도 다시 한번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일단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런 또 추가적으로 한번 보면은 약간 시총이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소프트 캠프라는 종목군도 장대 양봉의 중심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틈새 테마로의 어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상승률 상위 흐름들 현재 뭐 한번 쭉 보시면은 샤페 코로나 관련된 진단 키트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샤페르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대량 매집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상승 조정 그다음에 급등하다가 행보를 하면서 정매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좀 않기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제가 약간 중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어떤 부분들은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체 차트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다가 오랜 동안 행보를 보여주다가 일시적으로 급락을 했지만은 행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우상향, 그다음 61선도 우상향하는 증배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 자세하게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던 임상현 파트너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십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 현재 보고 있는데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던 증시 계속해서 강세 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만 뉴욕 증시만큼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진 않네요.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뭐 환율 먼저 네. 체크를 해보면 확실히 지금 이제 1,300원대 이하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1,285원대까지 지금 내려가면서 사실은 환율은 이제 외국인 투자들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외국인들 지금 딱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은 전 시장에서 매도, 그다음에 개인과 기관은 전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특히 이제 선물의 매도세를 지금 그래도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시장 자체가 좀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발했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마저도 좀 양시장에서 양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수급의 흐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약간 엇갈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장 전에 나왔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을 10%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와 아무래도 인터뷰한 좀 기사가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가의 바닥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지금 확인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좀 최근에 좀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좀 약간 선별적이긴 합니다만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제약발 섹터 최근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나 좀 많이 눌려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반발 매수를 좀 짓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뭐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SM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JYP 엔터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어제 밤이었나요? 그 이제 드라마가 지금 중국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재벌집 막내. 그 말고 이제 네, 뭐였죠? 별그댄가 6년 전에 나왔던 옛날 거요? 네, 그 이제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을 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관련돼서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프로트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제 항한형 해제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콘텐츠 관련돼서 확실히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이 되면서 여기 또 리오프닝까지 같이 엮이게 되겠죠. 좀 빠르게 좀 선순환에 돌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봐주고 계시는데 이 중국과 관련돼서 확실히 탄력적으로 이슈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또 눈에 띕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전까지 중국에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했던 대표 방송사로 꼽히던 안후이 위성 TV가 6년여 만에 지금 한국 드라마 방영을 예고를 한 만큼 K 콘텐츠, K 드라마 관련돼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중국의 또 판권이 이번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또 팔리게 되면 또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확실히 호재로서 이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이외에도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살짝 눌림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보이고요. 일단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확실히 더 강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는 오늘 이 K 방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장전에. 네. 그렇다면 지금 장중에 좀 특징적으로 더 움직이고 있는 쪽이 있다면 최근에 이 K가 들어가면 다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쪽을 또 집중적으로 볼까요? 저는 뭐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있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차트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오히려 두 개 종목 중에서 현대 로템을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된다면 기관이 약간의 좀 트레이딩을 한 2, 3일 전은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는 좀 꾸준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갈 수 있는 좀 하나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방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모멘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GTX-A 관련돼서 지금 개통식이 좀 나온 착공식이 열렸다는 부분들, 뭐 결국은 이 원래 모멘텀인 전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또 이제 수소 경제 관련된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부분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대 로템이 좀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방산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누리호 관련돼서 올해 또 상반기에 또 어떤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종목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7만 원대를 좀 잘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좀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원전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국가에서 어떤 수출 장려를 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 정권 내내 좀 계속해서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장전 전략에서 말씀을 드렸던 K 방산, 이 뭐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장전에도 이야기를 해드렸고 지금 장중에도 가격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도 전략을 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저희 오후장까지 시장을 좀 쭉 볼 텐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십니까? 일단은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이 좀 눈에 조금씩 띄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코로나 테마가 좀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제일약품,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메가ICS 같은 이제 코로나 관련된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테마가 많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일반 섹터가 많이 올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숫자에 집중되는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TYM이라든지 대동 같은 좀 농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확실히 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숫자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4분기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을 찾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4분기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측면에서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계속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길다 보니까 오히려 박스권 내지는 하향 추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에 계속 집중하는 어떤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매매 패턴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예리하게 종목별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잘 선별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화 과장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과 지금 현재 종목들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 어떤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일에 글로벌 중앙은행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던 일본의 중앙은행이 결국 YCC 조정에 나선 어떤 충격을 국내 시장이 받았는데요. 장기금리의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오후 3시쯤 구로다 총재께서 오늘의 결정은 금리 인상이 아니다라고 좀 완화하는 발언을 했지만 시장은 일단은 뭐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FOMC가 끝나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을 일본 중앙은행이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주요 자산 관련된 움직임 모니터링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물량출의 어떤 우려들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하방의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되기 전까지는 더 버는 것보다는 지키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에도 제가 그 챗 GTA라고 AI 테마가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추가적으로 기관은 관련주들을 트레이딩했습니다. 챗 GTA 관련주로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인즈랩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틀 연속 의미 있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국내 테마가 아니라 글로벌 테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솔트록스 정도가 지금 관련주로 언급이 되는데 수급은 코난 테크놀로지와 마인즈랩 쪽으로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AI 휴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코난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상용화를 해서 지금 이것을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동사의 2대 주주는 SK컴즈였어요. 그런데 올해 10월에 이 지분을 SK텔레콤에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사업과의 실제 연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종목 다 아직 공모가 아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AI 챗봇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금융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쪽에 콜센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산업이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내년에는 이게 좀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두 종목은 좀 관심 종목에 두시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APS 홀딩스가 포착이 되었는데요. 동사는 자회사로 AP시스템, 넥스틴, DENT, 코닉 오토메이션의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현재 시가총액 2,900억인데 이 기업들의 지분 가치와 자사주 10%만으로 시가총액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종목이에요. 홀딩스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려면 자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전일 APS 홀딩스가 RGB 방식의 마이크로 OLED 제품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마이크로 OLED는 WLED 방식으로만 개발이 되어 왔는데 APS 홀딩스 자체 파인메탈 마스크 기술로 RGB 증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는 이제 앞으로 XR 기기용 올레도스 패널에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XR의 핵심 하드웨어 관련주로 편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 기관이 선진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2가 어제 좀 15%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브랜드 컨텐츠로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역직구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7월에 무증으로 주가를 한번 좀 상승을 했었는데 좀 상승폭을 반납한 상태에서의 어떤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사실 캐펙스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사실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뷰티, 특히나 이제 뭐 의료 미용기기라든지 뭐 화장품 쪽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리오프닝, 그다음에 내년도 1월에 마스크 해제 규제의 완화, 그런 부분에 어떤 수혜주로 등극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쪽이 사실 이제 어제 좀 쉬어가는 하루였는데요. 대창단주와 진성TEC를 외국인 그 매매에서 좀 많이 담았어요. 11월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는데 12월에 들어서는 기관과 개인의 철실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들을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계좌를 좀 교체하는 매매들이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이 이야기는 내년에도 이 종목들을 계속 홀딩해서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마 제작사 쪽이 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레몽레인 주가 조정 크게 받았는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시청률 24.9% 찍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이 17.5%로 이 성과에 대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크게 웃도는 성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긍정적인 재료의 소멸로 1,600억에서 1,700억 수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IP를 50% 소유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중국의 판권이 판매되거나 상품 판매로 연결이 되면 부수적인 수익 창출이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다음 작품의 흥행 여부에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작 능력은 일단 입증이 된 만큼 다음 작품도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에 백설공주에게 죽음을이 기대작이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품주 중에서는 K&J가 또 수급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동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것은 이제 웨이퍼 생산 시에 사용되는 소모성 성격의 부품인데요. 국내는 TCK가 시장 점유율 80%로 독과점 거의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TCK가 마진율이 사실 40% 수준이 넘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확대 시에 마진율 확장까지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가 TCK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원화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의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 경쟁사가 없고요. 따라서 이제 그 단가이나 CR 리스크가 소재주 중에서는 가장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업황은 반도체 업황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바닥의 국면이기 때문에 아이폰 반도체 소재 부품주로서 좀 긴 관점에서 기관이 좀 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의료미용 기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패밀리 SC도 계속해서 수급에 좀 꾸준하게 포착이 되는 종목입니다. 화장품 색조 브랜드인 롬앤이 투자 포인트인데요. 매출의 40%가 일본, 35%가 국내에서 발생을 하는 기업이고요. 일본과 한국이 먼저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 구간을 지났죠. 이제 위드 코로나 구간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노마스크가 시행될 때까지 긍정적인 이벤트성 뉴스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화장품주들은 사실은 고정비나 인건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제품 잘 돼서 이 회사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진 않는데요. 화장품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시청 1천억 원대에 있는 아이패밀리 SC와 2천억 원대에 위치해 있는 CNC 인터내셔널 쪽을 기관들이 트레이딩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이 있죠. 롯데칠성인데요. 동사는 음료와 주류 사업부로 크게 나뉘는데요. 음료는 올해 제로 탄산이 시장 트렌드에 부합을 하면서 매출액이 작년 875억에서 올해 1,860억대로 크게 점프업했고요. 주류 쪽에서는 신제품 소주인
세로의 점유율 상승이 내년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원가 상승으로 ASP도 올려왔기 때문에 판가가 한번 올린 음식료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년 매출 성장과 마진 확대 기대감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 전망치 매출액 3조, 영업이익 지금 2,500에서 700억대까지 증권사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총 1조 5천억은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용 의료기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택이 계속해서 수급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침습 RF 기기인 올리지오 브랜드를 가진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내년도 리오프닝의 가장 큰 수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도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도 견조하고, 올해 10월 FDA 승인 후에 내년 북미 시장 진출, 그리고 대만 기반으로 향후 중국 시장까지 진출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려신용 정보예요. 아시겠지만 채권 추심 업체 1위 기업이고요. 금리 인상의 수혈 기업이기 때문에 전일 YCC로 관련해서 전 세계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강화되는 국면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관련주들이 또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를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자세하게 수급적으로 종목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 한 40분여 만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련돼서 시장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